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의 세븐멜로입니다.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제게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인디애나의 주요 3인방을 키워드로 하여 파이널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입니다. 이번 파이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주제는 과연 오클라호마가 인디애나의 페이스 앤 스페이스 농구를 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게 할리버튼을 억제할 수 있느냐와도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디애나가 할리버튼의 팀이라는 것은 할리버튼이 그만큼 뛰어난 활약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할리버튼이 부진했을 때 인디애나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기록에서 보이듯 패배가 4차례밖에 없긴 했지만 할리버튼은 승리한 경기와 패배한 경기에서의 활약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면 할리버튼이 시리즈 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해봤을 때 답은 역시 얼리 오펜스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리버튼이 32득점, 15어시스트, 12리바운드에 0턴오버였던 닉스와의 4차전 경기를 다시 봤는데 할리버튼의 어시스트 15개 중 얼리 오펜스 상황이 10개, 인바운드 상황이 3개, 그렇지 않은 지공 상황에서는 단 2개뿐이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디애나가 수비 리바운드를 사수하거나 상대방의 턴오버 유발을 한 후 얼리 오펜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썬더의 리바운드 가담 능력과 턴오버 관리 능력입니다. 썬더는 투빅을 가동시키면서 적극적으로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데 썬더의 공격 리바운드는 11.8개인 닉스와 유사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턴오버는 13.8개였던 닉스보다 2개나 적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좋아하는 얼리 오펜스 상황이 닉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보다는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가 즐겨 쓰는 더블 드래그 스크린도 속도를 살린 상황에서 전개됐을 때 훨씬 효과적이었고 컷하는 동료에게 한 번에 스킵 패스를 연결하기도 하는 등 공격이 쉽게 풀렸습니다. 썬더의 견고한 수비 블락이 형성되기 전에 풀어내는 포지션이 많아질수록 인디애나의 승산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겨워 보이지만 인디애나 입장에서 이 시리즈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할리버튼의 아이솔레이션 능력입니다. 할리버튼은 플레이오프에서 경기당 2.9번 아이솔레이션 공격을 시도하면서 기대 득점이 1.17, 야투율 48.6%로 효율과 볼륨 모두 우수하고 이는 SGA보다도 우세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할리버튼의 뛰어난 아이솔레이션 오펜스는 미첼 로빈슨 같은 센터 상대 미스매치 상황에서 많이 나왔고 그중 풀업 3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썬더의 수비는 빅맨들도 로빈슨보다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다수의 POA 디펜더들이 끈질기게 붙을 것이기 때문에 인디애나가 경기를 대등하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할리버튼이 클러치 상황에서 아이솔레이션 득점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파스칼 시아캄입니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의 팀이지만 이번 컨퍼런스 파이널 MVP는 시아캄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아캄은 뉴욕과의 시리즈에서 인디애나 선수들 중 가장 기복 없는 활약을 펼쳤으며 할리버튼이 주춤할 때 득점 볼륨을 많이 차지해줬습니다. 이번 파이널에서 상대적으로 언더독인 인디애나의 입장에서는 시아캄의 고득점 활약이 절실합니다. 시아캄은 자신의 3점슛 능력 성장이 플루크가 아니었음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증명하고 있으며 효율은 유지하면서 야투와 자유투 시도를 4개 가까이 끌어올리며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득점 볼륨을 크게 올렸습니다. 시아캄이 인디애나 오펜스에서 중요한 건 현재 팀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3점 라인 안쪽, 페인트 존 내에서 안정적인 득점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라면 할리버튼의 파생과 얼리 오펜스가 다소 감소할 텐데 그러면 시아캄의 활약이 더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시아캄은 올 시즌 3점슛의 발전과 함께 포스트업과 미들슛에서도 강점을 보였는데 닉스와의 시리즈에서 미칼 상대 사이즈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포스트업 득점을 해내거나 타운스의 느린 스텝을 공략해서 점퍼 득점을 많이 해냈습니다. 문제는 역시 썬더의 뛰어난 수비수가 많다는 겁니다. 리머텍을 잘하는 시아캄도 썬더와의 경기에서는 리머텍 시도를 버거워했고 실제로 정규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모든 득점은 점프슛이었습니다. 그 양상을 떠올려본다면 시아캄은 이번에도 미드레인지 구역에서 하텐슈타인을 상대로 점프슛을 던지고 팝으로 빠지거나 45도나 코너에 대기하면서 3점슛을 노리는 공격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스트업 공격의 볼륨을 크게 늘리기에는 시아캄이 가드와 매치업 되더라도 카루소와 월러스의 디나이 디펜스로 인해 엔트리 패스 자체가 편안하게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얼리 오펜스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머텍을 하겠지만 경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결국 시아캄의 점프슛감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일스 터너입니다. 이번 시리즈 터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울 관리라고 봅니다. 닉스와의 시리즈에서 평균 파울이 3.8개로 늘었고 5파울 이상 경기가 3경기나 되었습니다. 이는 타운스와 브런슨의 적극적인 골밑 공격에서 기인했는데 썬더 역시 SGA가 피크앤롤 핸들러로서 피니시하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드랍 커버리지 수비수로서 이걸 얼마나 잘 막을지
그리고 전담 수비와 함께 림 프로텍터로서 파울 관리를 얼마나 잘 할지가 관건입니다. 플레이오프 평균 9.2개의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SGA에게 자유투를 최대한 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너가 할리버튼과 펼치는 투맨 게임이 인디애나 하프코트 오펜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만큼 코트 위에 오래 남아있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네마드가 SGA를 그래도 꽤 잘 막았는데 이번 시리즈에서도 역시 SGA의 속도와 이지 레이업 시도를 최대한 억제하고 터너의 세로 수비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터너가 일찍 파울 트러블로 나가면 토마스 브라이언트나 토니 브래들리가 나올 텐데 이러면 인디애나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너는 닉스의 투빅에 힘겨워하며 스텝 볼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는데 이번 시리즈는 수비면에서는 닉스보다 훨씬 뛰어난 투빅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터너가 공격 볼륨을 늘리려면 할리버튼과의 픽앤팝 시도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닉스의 타운스 같은 드랍 커버리지 수비수가 없어서 미드레인지 구역 공략은 어렵고 좀 더 긴 레인지에서 혹은 코너에서의 3점 슛이 좀 들어가야 합니다. 닉스와의 시리즈에서 쏠쏠했던 터너 할리버튼의 겟 액션 이후에 나오는 터너의 롤맨 득점도 빈도가 다소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할리버튼과의 탑에서 투맨 게임이 어려워진다면 할리버튼과 시아캄이 투맨 게임을 전개하고 터너는 코너에 있다가 골 및 헬프를 갈 때 할리버튼의 패스를 받는 슈터처럼 플레이하는 포지션도 종종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프리뷰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썬더인 5, 썬더인 6를 보고 있긴 하지만 3자팬 입장에서 인디애나가 분발해서 시리즈가 최대한 길게 갔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